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발표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번 주에 변동폭이 상당히 커서 좀 많이들 주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긍정평가가 6%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부정은 5%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0%대 긍정평가라는 성적표는 처음 받아든 거거든요. 예.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40% 선이 이번 주에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을 이제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그 하락폭이 예상보다 사실은 더 크게 나타나서 어쨌든 여권으로서 상당히 좀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일단은 부동산 관련 등 그냥 기본적인 악재들이 폭넓게 밑바탕에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들 이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지금 이번 주 하락폭을 이제 크게 한 요인이라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자면 법무부에서 윤석열 징계위를 당초 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열기로 했었는데 이제 신청을 받아들여서 10일로 재연기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 재연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었는데요.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징계위의 기일을 재지정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들어왔습니다.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저희가 긍정평가 40% 선을 계속 꾸준히 유지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고정적인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 결과가 더욱더 주목되는 이유가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얘기를 해왔죠. 호남 그리고 40대 여성 지지층의 이탈이 큰데 지금은 속보도 전해지고 있지만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건지 센터장님께서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락폭이 큰 곳들, 그룹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한 가운데서 현 정부의 어쨌든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호남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폭이 있었고 또 여성과 40대 또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락폭이 다른 이제 그룹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이제 법무부 장관과 이제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사실은 이제 장기화되게 되면서 이것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는 상황, 정치적인 이제 논쟁으로 논란으로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권 성향층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제 여권에서는 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이제 국민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져갈 때 민심을 어쨌든 다독이면서 또 여론의 호응을 얻어가면서 이제 이것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것이 정치적인 논쟁으로 비춰지게 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민심을 획득하면서 이 개혁을 또는 이제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얻는 데는 이제 실패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좀 정교하게 갔다고 한다면 좀 달라졌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민심의 호응을 충분하게 얻지 못하면서 여권 전반의 지표의 악재로 이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살짝만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어쨌든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추미애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작용을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갈등 상황이 표출이 되는데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한 민심의 표출인 건지 어느 쪽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은 이제 여권 또는 정부의 이제 대표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총책임자라고 하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실제 여권 내에서 추미애 장관과 이제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그 개인들에 대한 이제 갈등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어쨌든 국정을 지휘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어쨌든 그 책임을 또 묻는 정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 사안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도 오늘 결과를 좀 가볍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현재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든 결단을 내리거나 이제 결단의 시기를 앞당기는데도 오늘 결과가 좀 작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매주 치른다.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는 사실은 대통령 될 때 한 번 치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매주 대통령에 대한 평가,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대중의 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통령이라든가 정권의 국정 동력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고 예. 반면에 대중의 지지가 약화되게 되면 국정 동력도 또한 낮아지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이제 라이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제 3대 자원들을 얘기하는데 대통령 당선될 때 이제 득표율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의회에서의 여당 의석수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이제 국정 지지율도 그 세 가지에 포함시켜서 중요하다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 이제 1년 이상 국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과제들에도 추진하는 동력들을 약화시켜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후에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징계에도 연기한 것도 보게 되면 여론을 좀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나중에는 어쨌든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어떤 이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또는 이해를 구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이제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민심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용인을 해주느냐 여부가 또 하나 이제 관건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업무 수행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예.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근에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는 지지하지만 최근에는 잘 못한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완전히 국정 능력이 상실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저는 또는 어떤 분들은 뭐 레임덕을 얘기하거나 하는데 그 단계까지 간 것은 이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위험 신호들이 상당히 강하게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민심에 대한 또 여론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들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상황이니까 일시적일 수도 있다. 좀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시네요. 어쨌든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그런 악재가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악재 또는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에 대한 이제 태도를 또 국민들이 중요하게 판단 근거로 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어떻게 이제 정비하느냐 예.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양해를 구하느냐 이해를 구하느냐 그것이 또 중요한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 큰 변화가 있어서 좀 길게 살펴봤습니다.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거의 4개월 만이죠. 그러네요.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긍정평가가 동반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반면에 3.3%포인트 오르면서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앞서는 결과를 냈는데 역시 좀 비슷한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제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검찰을 또 압박하는 또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징계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이제 여당의 지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전주에 비해서 5.2%포인트가 하락을 한 것인데요. 예. 제가 아까 대통령 평가할 때는 이제 대통령은 정치적 지지를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업무 수행 평가이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한 변화폭, 그것을 뭐 탄력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성격 자체, 특징 자체로 이제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정당 지지 같은 경우는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변화폭이 한 주 사이에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지표인데 지금 이제 한 주 사이에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권에서 받는 어떤 심각성은 대통령 평가보다도 오히려 정당 지지율의 큰 폭의 하락이 여권에서는 더 심각하게 또 심대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어쨌든 보게 되면 지표도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긍정평가 비율이 떨어진 지역들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여당의 정당 지지율도 떨어진 그런 상황이어서
여당으로서도 상당히 이 부분 이제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도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네. 들어서 뭐 공수처 설치가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빠르게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여권 같은 경우에 약간 딜레마적 상황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제 여권 성향층에서는 이제 불만이 국정에 대한 불만 또는 여권에 대한 불만이 빨리 개혁을 좀 더 과감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개혁이 예.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높아요. 예. 반면에 어쨌든 중도층이나 보수 성향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더 이제 온건한 진행을, 이제 온건한 개혁을 원하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화합이라든가 소통,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권 성향층에서 어떤 이제 야당과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해서 또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했다고 했을 때는 여권 지지층의 추가적인 또 반발들이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지지층으로 뭐 야권 성향층이 여당 지지로 돌아서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여당으로서는 지금의 어쨌든 더 추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여당 지지층, 여권 지지층에게 어쨌든 호응을 보내기 위해서 어쨌든 말씀하신 공수처 등의 개혁들을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관의 조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네.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 윤석열 총장이 이제 비슷한 지지를 받았고요. 센터장께서 이슈폴폴 나와서 좀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가 여론조사는 흐름과 추세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최근 몇 주간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새 후보가 좀 차기 대권 주자 구도에서 강한 흐름,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상위권을 네. 이제 차지하는 구도가 좀 이제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추세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3강 구도가 상당히 이제 고착화되는 형성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상승이 좀 이제 뭐 가파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의 이제 주목도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개 또 야권 성향층은 야권 대선 주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이제 참고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상징적인 것은 현재 권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의 이미지를 획득한 사람에게 차기 대선 주자의 지지를 보내는 경향들을 이제 과거에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예. 지금은 야당의 또는 야권의 여러 대선 주자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권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미지는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야권 성향층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권에서는 어쨌든 두 명의 대선 유력 주자가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이 또는 이제 각 이제 진영에서 대선 주자로서 얻을 수 있는 지지의 폭이 사실은 지지의 한도가 사실은 정해져 있거든요. 한 40에서 45%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무응답층을 제외하게 되면 예. 그러면 여권에서 40에서 45% 정도라고 하면 두 명이 거의 다 지금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권 후보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지를 올릴 수는 없어요. 예. 반면에 이제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이제 원톱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른 주자들은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상승이 추가적으로도 더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야권의 한 40%의 지지율 상황에서 경쟁자가 특별하게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면 뭐 좀 더 추가적인 지지는 여권 주자들은 지금 지지가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어렵지만 아마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추가 상승 여지도 더 이제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자면 국민의힘은 그런데 고민일 것 같은 게 윤 총장은 사실 국민의힘 소속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이 정치하지 않아야겠다고 선언해야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뚜렷한 주자가 없다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이 야권에서 부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야권 성향층, 그러니까 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의 어떤 복원, 어떤 보수의 이후의 기대감들을 높이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야당의 지도부라든가 또는 야당의 대선 주자급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 지지표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 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야당 주자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야당 자체의 경쟁력, 야당 본연의 경쟁력을 올리는데도 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이제 야당 지도부들이 좀 야당 내에 있는 대선 주자들로 눈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야당 내부에서도 이제 의견들이 갈리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쉽게 뭐 정리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과 이슈 풀포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